울진으로 도망간 지 이틀, 남편 죽음의 비밀이 드러났다. 시리즈의 박순희. 울진으로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아침, 우편함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만지는 손끝에서 종이의 거친 결이 느껴졌고 내 안쪽 어디선가 오래 잠자던 두려움이 깨어났다. 편지를 펼치자 첫 줄이 내 심장을 붙잡았다. 남편이 죽던 날 병원엔 당신이 모르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바다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 틈으로 솔바람이 스며들었다. 후포리 월세 58만 원짜리 작은 집, 빛바랜 장판 위에는 내가 어제 사온 초록 상추 모종이 풀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가 금세 꺼내 들고 또다시 접었다. 떠난 줄 알았던 서울의 그림자가 봉투 한 장에 실려 따라 내려온 느낌이었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찻잔을 닦았다. 바다를 등지고 앉으면 마음이 조금 덜 떨렸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날의 싸늘한 공기가 가끔 내 몸을 지나간다. 나는 작은 공책을 펴서 날짜를 적었다. 2025년 9월 화요일 새벽 6시 40분.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박순희 어머님이시죠? 김명수라고 합니다. 남편분과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고 그쪽은 시간을 정해버렸다. 오늘 오전 11시 울진군청 앞 해풍커피 아시나요? 거기서 뵙죠. 통화는 짧았고 내 손에서는 미세하게 진동이 멎지 않았다. 해풍커피 입구에는 풍경 엽서가 은색 집게로 걸려 있었다. 그 뒤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깔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검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험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망 직후 지급된 1억 원 말고 두 번째 보험금 2억 원이 더 있었습니다. 나는 컵받침을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수익자는 며느리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수령 계좌는 이상훈이라는 사람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국민은행 합정역 인근 분점에서 오전 10시 12분에 입금,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에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 그는 단정하게 문장을 매듭지었다. 나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집을 사들인 신혼부부 뒤에서 돈을 움직이던 사람, 남편의 과거 채권자 라인에 있던 사람, 이상훈. 왜 지금 말하나요? 내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다. 김명수는 정면을 보지 않았다. 저도 쫓기고 있습니다. 병원 쪽 일로 조사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은 건 더 위험합니다. 그는 2장짜리 출력물을 가리켰다. 남편 박영수의 이름, 날짜, 지급액, 그리고 작은 각주. 그 각주는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죽던 날 정말 그 여자가 있었나요? 김명수는 잠시 침묵했다.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의 눈동자에 아주 얇은 주름이 생겼다. 대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어머님 명의의 울진 토지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들려주지 않겠다는 말이 내 속을 긁었다. 나는 컵에 남은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울진으로 내려온 이유는 단순했다. 내 이름으로 숨쉬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또다시 내 이름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김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팩트입니다. 해풍 커피 문을 나서자 볕이 쏟아졌다. 도로 건너편에 하얀 지붕의 슈퍼가 있었고 진열대에 라면 박스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묵직했다. 내용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봉투가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남편이 죽던 날 다른 여자가 있었다. 두 번째 보험금은 며느리 명의로 갔다. 그리고 돈은 다른 남자 계좌로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바닷바람보다 짠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울에서 내려오며 모든 전화번호를 정리했는데 삭제했던 번호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어둠의 끈처럼 이어졌다. 신흥부동산 신동철,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 대출 창구, 그리고 며느리 최수경. 나는 창밖을 보았다. 파도는 일정했다. 일정한 파도만큼 사람의 마음이 일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집 앞에 내려서 골목 초입을 돌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를 지나 앞서 걷던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전봇대 그림자에 몸을 겹쳤다. 흰 모자를 눌러쓴 등이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등을 스치며 지나쳤고 그가 내 집 쪽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는 걸 흘끗 보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바깥 공기가 갑자기 더워졌다. 부엌 식탁에 봉투를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했다. 보험금 지급 내역, 송금 경로 날짜. 2022년 11월 장맛비가 이어지던 주간. 아이들 감기에 끓여준 미역국이 아직 뜨거웠던 저녁. 그때 어디선가 돈은 흘렀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놀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내 과거의 생활 리듬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도윤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몇 번 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잘 내려가셨습니까? 나는 짧게 상황을 말했다. 두 번째 보험금 며느리 명의 이상훈 계좌. 그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문서 4본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게 보고해 주세요. 어머님 쪽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나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파일명은 날짜와 같은 형식으로 맞췄다. 20-2509 보험금 내역 12. 문을 잠그고 커튼을 걷었다. 오후 햇살이 천위로 번져 작은 거실이 꿀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창가에 앉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누군가의 밥상, 누군가의 빨래, 누군가의 일정으로 하루를 채웠다. 지금은 내 숨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로 하루가 찬다. 그 소리가 조금 서글프면서도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문득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 짧은 문장이 한 줄 왔다. 오늘 해풍 커피에서 본 그 사람 조심하세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이내 손을 떼었다. 알 수 없는 친절은 때로 칼날보다 더 깊다. 나는 폰을 테이블에 엎어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저녁 무렵 후포 항로를 따라 시장을 걸었다. 후포리 바다국수 간판 아래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오라며 손을 흔들었다. 멸치 육수의 짭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을 채웠다. 탁자에 앉아 따끈한 국수를 들이키는데 문득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주소는 알았고 일정만 맞추면 돼. 나는 숟가락을 들고 멈춰 섰다. 내 쪽으로 시선이 오지 않도록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며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혹시 요 며칠 사이 서울서 온 사람들 많았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소곤거렸다. 남자 둘이 와서 묻던데요. 여기 토지 명의자 찾는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다. 골목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 가로등 사이 어둠이 조금씩 달라붙는 느낌. 현관문에 도달했을 때 손이 먼저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와 등을 문에 붙이고 서서 한참을 그제야 숨을 쉬었다. 사람 이름 몇 개와 돈의 흐름이 이렇게 체온을 바꿀 수 있다니
세상은 참 잔인했다. 밤늦게 최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영상통화 가능하십니까? 접속 로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짧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가 이어서 파일 하나를 보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였다. 전화번호 저장 가이드, 방문자 기록 방법, 문서 보관 순서. 나는 그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하려다 멈췄다. 새 프린터는 아직 못 샀다. 대신 공책 첫 장에 옮겨 적었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내 안쪽 어딘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 낮게 울렸다. 파도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다른 건 내 눈이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 눈.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컵에 물을 받고 한 모금 마셨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계단 위에서 멈칫하더니 한 계단, 또 한 계단 조심스레 내려갔다.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바깥을 봤다. 하얀 모자를 눌러 쓴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들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남편이 죽던 날 병원엔 당신이 모르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내 어젯밤을 지웠다. 나는 공책 둘째 장에 그 여자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그렸다. 이름 없음, 병원 관계, 목격자. 그리고 물음표를 하나 더 적었다. 김명수, 왜 지금이었나? 오전 10시 최도윤과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굳어 있었다. 어머님, 2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던 은행 앱에서 최근 접속 실패 기록이 5번 찍혔고 위치는 울진군 후포리 무료 와이파이 존 근처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더 꽉 쥐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어젯밤 11시 27분 같은 존에서 한 번 접속이 성공했습니다. 알려진 기기에서요. 나는 즉시 내 휴대폰 목록을 떠올렸다. 서울에 둘 때 쓰던 준서의 태블릿, 손녀의 오래된 휴대폰, 며느리의 노트북. 어떤 기기죠? 그는 확답하지 않았다. 추정 단계입니다. 다만 어머님 근처에 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현관문 두께를 손바닥으로 눌러봤다. 나무 안쪽에 금속판이 박혀있는 소리가 났다. 문턱에 고개를 대고 조용히 골목을 들었다. 낮인데도 차가운 느낌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어젯밤 그 발자국은 내 집을 지나치지 않았다. 내 집 앞에서 서성이며 방향을 택했다. 점심을 지나 시장으로 나가 쪽파와 두부를 샀다. 계산대 옆에 붙은 종이에 작은 글씨가 빽빽했다. 후포리 해안 2구역 개발 설명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울진군청 대강당. 나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종이 아래 구겨진 전단지 하나를 주워 읽었다. 부동산 전화번호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번호의 뒷자리 4개가 눈에 들어왔다. 1127. 어젯밤 접속 성공 시간과 같은 숫자. 우연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내 마음이 과열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바다가 가까워졌다. 파도는 낮게 끈질기게 밀려왔다. 나는 모종 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또 도망칠 곳이 없네. 물줄기가 모종잎을 2번, 3번 흔들었다. 물방울이 잎끝에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가진 걸 지킬 것, 내 이름을 내 손에서 놓지 않을 것, 그리고 모르는 여자에게 갈 것. 휴대폰 진동이 길게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박순희 어머님 저입니다. 김명수였다.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상훈 쪽인지 다른 쪽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대응하지 마시고 제게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연락받았습니다. 저녁을 대충 차려 먹고 식탁을 닦았다. 접시를 씻는 물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수전을 잠시 잠갔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지고 너무 시끄러우면 또 불안해졌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들였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하얀 천이 부풀어 오르고 이내 가라앉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똑 한 번 울렸다. 두 번째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현관을 바라봤다. 세 번째 소리도 없었다. 아까의 바람이 다시 커튼을 밀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여 도어뷰를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엔 누군가 놓고 간 작은 흰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집어들자 종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볼펜으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 이름. 뒤집어 보니 모서리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 잉크가 마르면서 남긴 초록점.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급히 여는 습관을 나는 서울에 두고 왔다. 창밖은 어둑했고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선 그림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흰 모자가 아니었다. 검은 후드의 챙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커튼을 더 여미고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바깥의 어둠이 더 가까워졌다.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다. 메시지는 짧았다. 내일 오전 11시 병원 앞에서 봅시다. 그 여자와 함께. 그리고 현관 앞에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멈췄다. 바람이 세게 불던 오후였다. 울진 바다는 잿빛으로 부서지고 있었고 해풍 커피 간판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며느리 최수경이었다. 손에 아이보리색 가방을 들고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 한참 동안 목소리를 꾹 누르던 수경이 겨우 입을 열었다. 정말 오해예요. 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들린 편지 봉투를 조용히 흔들어 보였다. 남편 죽던 날 병원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더라. 수경의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다. 표정 하나를 숨기려다 실패한 순간이었다. 저는 몰라요, 어머니. 그런 사람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단단히 나를 피해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오래전 서울 주안동 한빛 아파트 부엌에서 처음 마주했던 수경 얼굴이 겹쳐졌다. 그때는 잘 웃던 아이였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깊은 속을 감춘 얼굴이었다. 저녁 무렵 후포리 바다국수집 앞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어머니 명의 토지까지 확보해야 돼. 거기 곧 재개발 들어간다니까 3배로 뛸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를 따라갔다. 골목 끝 흰 SUV 옆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 귀를 스쳤다. 토지 등기 이전만 끝나면 잔금은 이상훈 쪽에서 바로 처리할 거야. 숨이 막혔다. 내 토지를, 내 노후를, 내 이름을 담보로 잡고 그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토지 등기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울진군청 2구역 쪽이에요. 최도윤은 말이 잠시 멈췄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님,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요? 울진 해안 2구역 재개발 리스트요. 어머님 토지가 포함돼 있어요. 내 눈앞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다음 날 아침 울진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발 설명회에 갔다. 마이크 앞에서 부동산 대표가 떠들고 있었다.
후포리 해안 2구역 향후 5년간 상업지구 전환됩니다. 보상금만 최소 3배에서 4배 예상됩니다. 내 이름이 쓰인 등기번호가 화면에 잠깐 스쳤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설명회장 끝자리에서 누군가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멀리 이상훈이 서 있었다. 내 눈을 피하지도 않고 피식 웃으며 입모양을 만들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이 어머님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김명수였다. 내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설명회 끝나면 잠깐 자리 좀 잡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 작은 카페로 들어섰다. 김명수가 밀어낸 서류철엔 신문 스크랩 한 장이 있었다. 2008년 망원동 박영수 사망 사건 의료 분쟁.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에 힘이 풀렸다. 남편 교통사고 아니었나요? 김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병원에서 과실 여부로 내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르셨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목을 감았다. 왜 이제 말하세요? 그땐 저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 내부 보고서를 누군가 공개했어요. 어머님 남편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고서 하단에는 한 줄 메모가 있었다. 사망 당시 병원에 있었던 다른 여성 목격. 여자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옅은 흔적이 보였다. 정으로 시작하는 이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날 병원에 있던 증인이고 지금 어머님 집을 노리는 세력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볼펜으로 눌러 써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내일 오전 10시 병원 옆 골목. 혼자 오세요. 남편 얘기 다 알려드립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혹시라도 통화 내역이 노출되면 또다시 이들이 한 발 앞설 것 같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새벽 3시쯤 거실 불을 켰다. 창밖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실루엣은 미동도 없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다음 날 쪽지가 가리킨 골목으로 갔다. 회색 코트 차림의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병원에서 제가 본 건 박영수 씨가 아니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누워있던 환자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고를 당한 건 맞지만 박영수 씨는 살아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말이 안 나왔다. 그럼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짧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 근처에서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게 조작된 거란 걸 알았죠.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보험금, 토지, 병원, 그리고 남편의 죽음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엮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손가락으로 골목 반대편을 가리켰다. 저기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검은 후드티 차림의 남자 둘이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다가오던 검은 후드 두 남자.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느리게만 움직였다. 그 순간 중년 여자가 내 팔을 잡아 재빠르게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뒤돌아본 두 남자의 시선이 우리를 스쳤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따라오지 마세요. 중년 여자는 낮게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이상훈 사람들입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여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결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제 이름은 정은주예요. 15년 전 남편분 박영수 씨가 있던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다.
남편을 본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정은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환자는 박영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남편은 살아서 병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 살아서 병원을 나갔다니. 그날 이후 15년 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며느리를 맞이했고 손녀 도시락을 싸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인가. 휴대폰 화면을 켜니 최도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님, 바로 통화 필요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통화를 걸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졌다. 어머님, 남편분 사망 당시 병원 기록이 조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의 통장 2개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15년 전부터 비자금처럼 움직인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박영수 씨 이름으로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손끝이 시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다. 저녁 무렵 현관문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딩동. 나는 숨을 죽이고 도어뷰를 들여다봤다. 며느리 최수경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수경은 두 손을 모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식탁 위로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거기엔 보험금 내역, 위임장 사본, 송금 기록 모두 펼쳐져 있었다. 내 이름으로 2억 원 보험금 받았더라. 수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이상훈 씨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준서 오빠 사업자금이 막혀서 전 그냥 도와준 줄 알았어요. 사업자금? 네. 준서 오빠가 보증을 섰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이름으로?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차올라 볼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준서를 불렀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준서야, 내가 보증을 섰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이상훈 씨한테 빚을 갚아야만 했어. 안 그러면 집까지 뺏긴다고. 그래서 내 도장, 내 통장까지 넘겨준 거야? 엄마,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족을 판 거야. 준서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졌다. 하지만 말려도 소용없었다. 이미 일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다음 날 아침 김명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순희 어머님, 이상훈이 움직입니다. 울진 토지 등기 이전을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오후에 울진군청에서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거기 가셔야 합니다. 울진군청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이크 앞에서 이상훈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 후포리 2구역 토지 이전 동의서 박순희 어머님도 서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난 서명한 적 없습니다. 이상훈이 피식 웃었다. 위임장 사본이 증거인데요. 순간 최도윤 변호사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섰다.